첫 소식은 역시 나토 정상회담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이제 필리페 6세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환영 만찬이 있었거든요. 네. 각국 정상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게 그러니까 만찬이면 되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만났군요. 예, 그러니까 인사를 조우, 예, 맞습니다. 조우라고 할 만한. 그러니까 네. 대통령실은 3, 4분 가량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서 인사를 건넸고 취임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 나오길 기원한다며 선거가 끝난 뒤에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에 입장했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를 했는데 악수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첫 악수 상대가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런 것도 의미를 부여해야 반면 되는군요. 비판하는 네. 사람들은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손만 뻗었다며 노룩 악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둘 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라가 분열돼 있달까요? 뭐 그러니까 하여튼 악수하는 장면에도 여러 가지 마음을 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 이야기했던 여러 일정들이 있는데 좀 삐걱대는 느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이제 첫날 일정 28일 어제 일정인데요. 핀란드 대통령과의 만남이 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근데 취소됐습니다.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대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회담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회견할 예정이었는데 이 역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회담장까지 갔다가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일이 이건 좀 발생했습니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이렇게 다자간 외교니까 조금 미뤄지거나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 회담장까지 갔다가 발길을 돌렸다는 건 외교적으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자회의에서 양자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리고 다자회의 중에 이제 양자회담 일정은 좀 바뀌기도 하고 미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을 때 좀 예정돼 있지 않았던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고 또 양자회담이 짧아지거나 늦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첫 순방인데 행사 준비가 좀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미뤄지고 또 취소된 까닭은 뭔가요? 그러니까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좀 가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나토 가입에는 회원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터키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스웨덴과 핀란드, 터키 그리고 나토 이 4자가 뭔가 단판을 지어야 될 좀 절박한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핀란드 정상과의 만남이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또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이 4자 협상에 참여해야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 스웨덴과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윤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회담이 짧게 있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얼굴이나 익히고 또 보자 뭐 그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 아니냐. 사실 이 스웨덴, 핀란드, 터키, 나토의 4자 협상은 이미 좀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일정이 뭐 SNS 등을 통해서 공표가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는 좀 준비가 좀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지금 초청 국무회의인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자 회담이 불투명하다라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이 일정은 회담을 좀 회동으로 바꿔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회담과 회동 뭐 차이는 좀 있어 보이는데요. 좋습니다. 하여튼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한국 기자들하고 잠깐 간담회를 한 건데 그렇더라도 그거는 한국 언론에만 소개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든 다른 나라 언론도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다른 나라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여서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또 어떤 일정을 수행합니까? 오늘이 메인 이벤트입니다. 주요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쯤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핵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후 10시부터 이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짧게 연설도 하는데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로만 보장된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어제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나토가 이제 10년 정도를 주기로 전략 개념을 제시하는데 지난번 이제 전략 개념은 2010년에 마련된 거고 12년 만에 새로 제시하는 건데 당시에는 이제 러시아를 파트너라고 했었는데 이번엔 위협으로 명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구조적 도전이다 이렇게 좀 분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나토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겨냥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단순히 이 지역의 안보를 위한 것보다는 한국과 일본도 초청받았고 미국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진영 대결의 양상을 보이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요. 또 나토도 군대가 있는데 병력을 30만까지 늘릴 수 있다. 이건 나토 사무총장이 얘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 시간을 보니까 9시 30분에 모여서 회담을 하고 10시부터 정상회의가 있으니 예. 실제로 30분 미만 이를테면 15분 20분 만에 끝내야 되는 거여서 이것도 이거 인사 나누고 사진 찍고 하면은 금방 예. 갈 것 같네요. 예. 또 하나는 러시아는 이제 나토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나토가 예. 자꾸 동진을 하니까 맞습니다. 동쪽으로 다가오니까 우크라이나를 부득이하게 침공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한 쇼핑몰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선이 있던 지역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민간인을 타격한 건데 이날이 이제 G7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합의한 날 벌어진 일입니다. 네, 보란 듯이 했다는 예. 거죠. 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러시아의 만행에 대해서는 항상 규탄을 합니다. 민간인 대피로를 마련해야 된다. 난민을 받아줘라. 무의미한 살상 멈춰야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다만 나토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황은 우려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토가 러시아를 자극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이 러시아의 주장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토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곳이라면 전쟁을 막고 민간인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나토의 동진이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결국 전쟁은 승자가 없다. 군비 경쟁은 전쟁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는 오히려 증대시킬 위험이 높다. 이 교황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전쟁은 승자가 없다. 네.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든 우크라이나가 이기든 둘 다 패자이고 예. 그다음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는 거고요. 여러 가지로 두 나라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전쟁은 승자가 없다는 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중국이 보복하더라도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김규만 대표님 이런 얘기는 어떤 뜻입니까? 우선 오늘 나토 가신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네네. 역대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전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까지 첫 일정을 미국으로 잡았어요. 미국이 중요하고 한미 그렇습니다. 동맹을 대부분 강화해야 그렇게 된다. 잡습니다. 네. 특이한 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아셈으로 잡았는데 그때는 부임하자마자 영국에서 그 회의가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가신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49일 만에 오늘이 취임 52일째인데 네. 이 나토 회의는 스스로 가고자 함이 아니고 나토가 30개 회원국인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파트너로 초대를 했단 말이죠. 네. 초대받은 손님입니다. 가야죠. 그런데 지금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조짐도 안 좋아요. 스타트가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전반적인 진행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첫째 말씀하신 대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면담이 불발됐는데 이유도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아까 그 사자회담 때문이라는 거는 우리 쪽 설명이군요. 그럼 관측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미뤄졌다. 네. 사울리 니니스테트 핀란드 대통령의 면담도 불발됐죠. 이게 결국 이제 사자회담의 연속선상에 있다고는 하는데 대단한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네. 우리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가 발길을 돌렸어요. 굉장히 무시당한 경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그 앵커 말씀하신 대로 삼각 정상회의 한미일 회의가 정확히 30분 잡혀 있습니다. 네. 이거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삼각 통역을 해야 됩니다. 일본어로 하고 한국어로 하고 영어로 해야죠. 하고 이걸 네. 각각 통역을 해야 돼요. 인사하면 끝납니다. 그러네요. 근데 거의 제대로 된 논의가 아니고 이건 그냥 얼굴 보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회담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아까 맹 기자 쓰셨던 단어 회동이네요. 이건. 회동이죠. 그래서 저는 참 조금 유감스러운데 어떻든 이게 우리 나토로 말하자면 우리가
변방국입니다. 그러니까 약소국은 아니고요. 네네. 우리가 보통 지금 G7, G8 얘기하는데 우리가 G8에 이번에 초대를 못 받았잖아요. 그랬죠. 네, 그런데 나토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멤버십 회원국이 아니고 변방국 초대를 받았는데 이게 바로 변방국의 서러움이다. 회원하고 달라요. 그냥 네. 너희는 초대받아서 왔으니까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 마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도 외교 당국에서 노력해서 우리의 네. 국력이나 국제적 위상이 있으니 네. 조금 성의를 다해서 프로그램을 짜거나 일정을 짜면 이렇게 실수가 연발되거나 대통령이 회담장을 향해서 걸어가다 다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지의 총사령관인 우리 스페인 대사나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고 네. 나중에 대통령한테 한 소리 들을 겁니다. 네. 아니, 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런 걸 네. 가리켜서 이제 한자 말로는 태산 명동의 서일필이다. 네. 태산이 크게 움직이는데 쥐 한 마리밖에 없다. 뭐 이렇게 네. 네. 실제 회담 결과가 지금 빈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토에 갈 결정이 됐을 때부터 왜 가야 되냐, 굳이 나토를 왜 가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네. 그래서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를 성과를 찾아야 했고 그 조급함이 만든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실책이 거듭되고 있다.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네. 오늘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말을 했어요. 이 사드 이게 뭐 우리말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굉장히 비싼 미국의 기계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더라도 우리는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 원칙이 뭐냐고 기자가 물으니까 국제사회 그리고 미국 등 동맹국과는 돈독한 관계를 바탕으로 잘 지내야 된다. 그다음에 중국과는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방법은 뭡니까? 그랬더니 원론이에요. 그냥 이렇게 잘 가는 수밖에 없다. 걱정 안 되세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걱정이 된다. 그러나 우리의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사드를 무기로 해서 우리를 비토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저도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은 중국이 우리에 대해서 나토를 대통령이 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첫째, 가지 마라. 둘째는 이게 나토의 동진 정책인데 우리 마음에 안 든다. 세 번째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다 지금.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굉장히 앞으로 중국의 보복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남아있는 총리 같으면 방법론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How?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말이 없어요. 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니 뭐 뻔한 얘기라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다. 방어를 위한 거지 뭐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는 뻔한 얘기라도 좀 하거나 하고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중국 당국자들이 오해가 있으면 나라도 다음 주라도 중국에 건너가서 당국자들 만나서 설명을 하겠다. 아니 이게 실제로 방중 중국 방문이 성사되지는 않더라도 그런 태도나 그런 자세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주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중국의 이런 사실상 공갈 협박이잖아요. 네네. 외교적으로 중국의 우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언행으로 볼 때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총리인 저라도 가서 중국과 한번 직접 부딪혀보겠다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죠. 그냥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원칙만 지키겠다. 중국은 비토권 없다. 외교는 절대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걱정입니다.